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 파이썬의 함수 부분입니다. 파이썬에서의 함수는 기본적으로 수학에서의 함수와 굉장히 유사한 의미인데요. 함수는 일반적으로 입력값으로 작업을 수행한 후에 결과물이 생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수학에서 이렇게 함수를 배워왔고요. 파이썬에서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반복적으로 수행시켜야 하는 작업이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으로 수행시켜야 하는 작업이 있을 때, 이 작업을 수행할 때마다 새롭게 코딩을 한다면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고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수를 사용합니다. 즉, 파이썬에서는 함수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가치 있는 부분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함수를 사용해서 코딩하면 프로그램의 흐름을 조금 일목요연하게 나타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서 이제 수학에서 함수를 이러한 형태로 배웠는데 파이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코딩할 때 함수 구조를 함께 볼 텐데요. 우선은 여기에 있는 def가 define인데 이 define 뒤에 함수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매개 변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수행할 작업을 명령어로 코딩한 후에 맨 마지막 줄에 함수의 출력값을 return을 통해서 나타내주면 됩니다. 이런 함수 구조의 예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add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의 이름은 add여서 define 뒤에 add라는 이름을 써주었고 괄호 안에 a, b라는 매개 변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풋으로 a, b라는 변수를 받고 그 다음에 return 값으로 a 더하기 b 값을 출력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에서는 매개 변수와 인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개 변수는 함수의 입력으로 전달된 값을 받는 변수이고, 그리고 인수는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입력값입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약간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add 함수, 아까 전에 보았던 add 함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add 함수 안에 a와 b라는 매개 변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해가지고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제가 add 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add에다가 이제 3,4를 넣어서 프린트를 시키면 7이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함수 안에 있는 a, b는 매개 변수이고 우리가 프린트하기 위해서 add에 3이랑 4라는 값을 넣어주었잖아요. 이 3, 4는 인수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함수의 예시를 add 함수로 보여드렸을 때는 입력값도 존재하고 결과값도 존재하는 경우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입력값과 결과값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네 가지 경우가 나타나 있는데 이제 define 함수 매개 변수가 있는 경우, 그리고 return 값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여기에는 입력값이 없고 결과값이 있는 경우이고 여기는 입력값이 있고 결과값이 없는 경우고 또 이 마지막 경우는 입력값과 결과값이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입력값이 없더라도 이 define 그리고 함수명 뒤에 괄호를 넣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고요. 여기 이제 3과 4를 인수로 넣었을 때 이 매개 변수에 3과 4라는 인수를 넣어서 도출된 결과값을 여기 보면은 a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그 a를 출력한 그런 함수입니다. 그리고 입력값이 없는 경우는 이 say 함수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say 함수를 보시면 이 say 함수를 호출했을 때 입력값을 넣지 않아도 hi라는 그 결과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변수에 say 함수를 넣고 이 a를 프린트해주게 되면은 hi라는 문자열이 출력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과값이 없는 경우인데요. 여기 보면 add 함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add 함수는 우리가 아까 봤던 add 함수와 조금 유사하게 생겼는데 return이 없어요. 그래서 이 add 함수를 자세히 보시면 print %d, %d 합은 %입니다. 그리고 a, b, a 플러스 b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프린트 함수에 %d를 넣는 것은 앞에서 배우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각각 %d, %d, %d에 이 옆에 괄호에 있는 a, b, 그리고 a 플러스 b 값이 들어가서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a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 a라는 변수 안에 add 3,4, 이 3,4라는 값을 넣어서 add 함수를 돌린 값을 a에 다시 저장해서 그 a를 프린트하는 형식으로 출력을 해주었는데, 이런 결과값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add 함수를 호출하기만 하면 3, 4의 합은 7입니다. 라는 이런 문장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함수는 결과값이 없는 경우인데, 이거를 한번 직접 코드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print a 더하기만 해볼게요. 그러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a라는 변수에다가 add 3,4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코드를 실행시키면 여기 7이 나오고 그 다음에 none이 나와요. 이 7은 여기 A에서 A의 add 3,4를 저장하려고 이 add 함수를 실행시켰기 때문에 이 add 함수의 실행 결과로 7이라는 출력값이 나온 거고, 또 여기 이제 너는 밑에 A를 프린트하려고 시도했는데, 여기에서 이 함수는 리턴 결과값이 없기 때문에 A에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를 출력했을 때 none이라고 나온 것이에요. 네, 다음은 입력값과 결과값이 다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이제 say 함수가 아까 say 함수와 조금 다른 형태인데, 이 say 함수는 hi라는 문자열을 리턴해 주는 게 아니라 hi라는 문자열을 프린트해 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say라고만 입력을 하면 hi라는 문자열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입력값과 결과값이 다 없는 함수라고 해서 무쓸모한 것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는 것만으로 어떤 작업이 수행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지정해서 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까지는 define add a, b 이렇게만 함수를 코딩했는데요. 이 함수를 다음과 같이 매개 변수를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a에다가 add 함수의 값을 저장할 건데, 여기에 a는 3, b는 7 이렇게 지정해줬어요. 매개 변수의 값을. 그래서 이렇게 매개 변수를 지정하여 호출할 때의 장점이 뭐냐면, 네, 이런 식으로 아까까지는 add 3,4라고 입력을 하면 A의 3 그리고 B의 4가 들어가서 함수 내부에서 이제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형태의 함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B는 무엇, A는 무엇 이렇게 지정해주기 때문에 이 쓰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add 함수 안에 인수를 넣을 때 작성하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 문제를 제가 들고 왔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연습 문제냐 하면,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문자열 끝에 이 스마일 기호를 붙여서 출력하는 print with smile 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하는 코드를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입력이 헬로일 때 출력이 헬로 스마일 이렇게 나오도록 한번 코딩해 보세요. 시간은 한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들 해보셨나요?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채팅으로 말씀해 주세요.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이제 print with smile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로 정의하라고 했으니까 함수를 define print with smile 그리고 이제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문자열 끝에 이 smile 기호를 붙이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입력받는 매개 변수 이름을 스트링으로 해줬고요. 프린트 스트링 그리고 뒤에 이 스마일 기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print with smile이라는 함수에 hello라는 문자열을 입력하면 이 문자열이 매개 변수 스트링 자리에 들어가서 print hello 그다음에 smile 기호 이렇게 나오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함수를 배울 때 입력값은 몇 개이든
상관없지만 결과값은 하나여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파이썬도 이와 비슷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함수들은 다 입력값이 하나인 경우, 두 개인 경우도 있었네요. 하여간 이렇게 입력값이 여러 개인 함수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입력값의 개수가 몇 개인지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이제 입력값이 몇 개인지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코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개가 입력될지 모르는 함수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매개변수 앞에 별표를 붙입니다. 이렇게 매개변수 앞에 별표를 붙이면 이 함수는 입력값을 전부 모아서 튜플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add many라는 함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보면 매개변수 이름이 별표 args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i가 args 안에 있을 때 result 값에 i를 더한 것이다. 그리고 result를 return해라 라는 함수인데 결국에 이 함수가 의미하는 바는 이 함수 안에 들어오는 모든 값을 전부 더해서 그 총합을 나타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시킬 때 만약에 add many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여러 개의 숫자를 넣어주면 이 args는 튜플 형태로 튜플 안에 1, 2, 3, 4, 5, 6, 7, 8, 9, 10 이게 들어있는 튜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 3, 5만 해볼게요. 이렇게 1, 3, 5를 넣으면 i가 args 안에 있을 때 모든 합을 구해주므로 9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은 add multiply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 함수일지 한번 여러분들이 코드를 읽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에도 시간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많이들 맞추셨을 것 같은데 이 함수는 이제 이 choice라는 매개 변수와 그다음에 args 투플 형태의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hoice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함수인데요. 만약에 choice가 add라는 문자일 경우에는 이 여기에 들어온 args 이 튜플 안에 들어온 모든 값을 전부 더해주는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요. 또 이 choice가 multiply라는 문자열이게 되면 이 ARGS 튜플 안에 있는 모든 값을 곱해주는 연산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result는 add, multiply, 그리고 1, 2, 3, 4, 5 이렇게 하면 1, 2, 3, 4, 5를 전부 곱해준 수인 120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여러 개로 설정하고 그 매개 변수의 조건을 걸어줘서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함수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응용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합, 차, 곱, 그리고 나눗셈을 출력하는 print arithmetic operation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작성하는 연습 문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시간을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시간 충분히 드린 것 같아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연습 문제를 작성할 때는 print arithmetic operation이라는 이름만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매개 변수의 이름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설정하시든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코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코드와 마찬가지로 초이스로 매개 변수를 설정해서 이 초이스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되게 할지를 나누었고 이 초이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아닐 때에는 그냥 리턴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함수의 결과값은 한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파이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define, add, and multiply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때 리턴을 a 더하기 b, a 곱하기 b라고 작성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이 add and multiply 함수에 3과 4를 넣으면 이 리절트 값을 프린트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직접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 결과가 7,12라는 튜플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과값이 두 개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결과값은 7,12라는 하나의 튜플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에서는 return 함수 뒤에 a 더하기 b, a 곱하기 b처럼 콤마를 사용해서 값을 나타내면 이런 튜플 형태로 값을 출력해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리턴 함수를 한번 두 줄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add and multiply 안에 리턴이 두 번 들어가도록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일단 돌리기 전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 문장은 굉장히 선명하게 쓰여 있는데 이 문장은 흐릿하게 쓰여 있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이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결과값으로 7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 더하기 B 줄만 실행이 되고 그 밑에 줄은 실행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턴 함수는 우리가 저번에 반복문을 배웠는데요. 반복문에서 break라는 함수가 있었죠. 이 리턴 함수는 그 break 함수와 굉장히 유사한 역할을 수행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명령어를 따라서 실행되다가 리턴을 만나면 이 리턴 뒤에 있는 값을 결과값으로 내보낸 채 작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가 결과값으로 나오고 작업이 종료되어서 A 곱하기 B라는 이 문장은, 이 명령어는 수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함수 안에서 선언한 변수의 효력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A라는 변수를 우리가 1이라고 지정해줬어요. 그리고 벌테스트라는 이 함수를 만들어서 A를 매개 변수로 사용하고 이 A에다가 A 더하기 1을 저장하는, 그러니까 A에 1을 더해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벌테스트 함수를 A에 대해서 실행시킨 후에 A를 프린트했어요. 이러면 결과값이 1로 나옵니다. 왜 이 결과값이 2가 아니라 1로 나올까요? 이는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매개 변수와 인수 개념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이 함수 내부에, 이 벌테스트 함수 내부에 매개 변수를 우리가 A로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 함수 내부에 있는 이 A는 우리가 설정한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벌테스트에 A를 실행했는데 이 A에는 1이라는 값이 들어갔겠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A 값은 이 함수 내에 있는 매개 변수 A이기 때문에 이 함수 내의 매개 변수 A 값은 변했겠지만 밖에 있는 이 A의 값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코드 전체에서 함수 바깥 부분에서 정의해준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하고 함수 내부에서 정의해준 이런 변수를, 이 매개 변수 같은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이 결과를 2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바깥에 있는 전역 변수 A가 이 함수 안에서 변경이 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글로벌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글로벌이
바깥에 있는 전역 변수였던 a를 함수 내부로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있었던 전역 변수를 함수 내로 가져와서 그 전역 변수에 1을 더해주고 그 값을 프린트해주는, 네, 이때는 매개 변수가 없어야겠죠. 그 값을 프린트해주는 이러한 함수를, 이러한 코드를 짠다면 결과값이 2로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을 사용하지 않고는 어떻게 프린트 값이 2가 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매개 변수를 지정해 주고요. 아이고. 네, 그 다음에 return을 이용해서 return a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함수를 같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vertest 함수를 실행했을 때 이 vertest 함수의 결과값이 2인 거기 때문에 그 2라는 값을 다시 전역 변수 a에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 전역 변수 a를 프린트하면 2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출력값이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시고 궁금했던 점이 있으시면 지금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PPT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혹시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